우선 날씨가 구슬려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선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아로니안의 히어로캐스트라는 파워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만화뿐이에서 처음으로 파워블로그가 된 이후에 시공사에서 그래픽 노블을 처음 발매했을 때부터 필진으로 활동을 해왔고, 그 뒤로 이제 소니 픽처스 코리아,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그리고 20세기 폭스 코리아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부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이제 마블 코리아, 네이버 공식 포스트의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히어로톡을 진행해 왔고요. 이번 베놈 히어로톡은 원작에 대한 맥락이 많이 있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작과의 비교를 간단하게 하고 소니가 앞으로 준비한 영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작과의 비교입니다. 우선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라이프 파운데이션 우주선이 이제 신비호트 4개를 갖고 오다가 그 중에 하나가 탈출을 하면서 우주선이 추락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라이프 파운데이션은 이제 생명공학과 우주 개발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가 멸망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낸 그중에 둠스데이 프로젝트로서 이제 이 집단이다 보니까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가 스파이더맨과 베놈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프 파운데이션 신비호트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탈출하는데 그 탈출한 신비호트가 사실은 라이엇 신비호트였다고 밝혀지죠. 이 라이엇 신비호트가 탈출 과정에서 이 미셸이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 도나 디에고를 숙주로 삼게 되는데요. 이 도나 디에고는 원작에서 이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만들어낸 신비호트, 원작에서는 이제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신비호트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5명 중에 하나가 이 스크림이라는 신비호트인데 이 스크림 신비호트의 숙주가 바로 도나 디에고입니다. 원작에서. 다만 이제 영화에서는 도나 디에고라는 이름만 따왔고 스크림이라는 신비호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애초에 처음부터 라이엇이었다는 그런 설정을 재해석을 해서 이제 라이엇과 베놈 이 두 명의 신비호트 간의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름 초반부에는 이 라이엇 신비호트가 이제 칼튼 드레이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름대로 으스스하게 잘 묘사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이제 카니지 신비호트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클레터스 캐사디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저렇게 숙주를 교체해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원작에서도 이 영화 마찬가지로 이 신비호트는 숙주를 교체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치명상을 입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총상에 맞거나 아니면 암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사지가 크게 뒤틀린 상황에서도 숙주를 완벽하게 치료시킬 수 있는 걸로 묘사를 합니다. 다만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내장이 좀 안 좋아진다, 간이 안 좋아진다거나 심장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설정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속작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우선 현재 이제 작품으로서는 아마 이제 베놈이 이제 머리를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파서 내장을 먹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이 들었습니다. 의사소통도 가능한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좀 정이 많고 강한 이 신비호트가 이제 숙주한테 좀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이 영화 원작에서는 이제 초에 숙주가 신비호트를 좀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숙주가 훨씬 더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영화에서는 좀 반대가 되어 있고요. 영화에서 마찬가지로 원작에서도 이제 다양한 무기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1분 내외로 이제 사라지는 걸로 원작에서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베놈이 이제 머리를 먹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나중에 이제 머리를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데, 물론 귀여움을 어필하는 맥락이기도 하지만 이 원작의 어떤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도 이제 에디 브록이 원작에서 이제 머리를 먹으니까 죄책감이 시달리고 그래서 과학자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이 신비호트가 원하는 건 이 뇌 속에 있는 이 페네티라민이라는 화학 성분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초콜릿에도 있으니까 차라리 초콜릿을 먹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제 영화에서는 이런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또 그 외에도 이제 숙주의 어떤 감정적 상태, 그리고 심리적인 동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이제 신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등을 섭취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주에서 생존이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 다만 이제 고열과 고음에 취약하다는 설정을 갖고 있고요. 이 스파이더맨 영화 스파이더맨 3에서도 이를 이용해서 신비호트를 물리쳤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그 사장인 칼튼 드레이크가 이제 사라진 라이어 심비오트를 되찾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에디 브록도 이제 한 방 먹이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칼튼 드레이크는 굉장히 비열하고 사악한 천재 과학자로 묘사가 되면서 또 동시에 자기가 또 세상을 구할 영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냥 이제 돈 많은 갑부로만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라이엇이 이제 라이엇 심비오트가 하나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라이엇 심비오트가 이 해성에 있는 수백만 명의 그 심비오트들을 지구로 데려와서 지구를 지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똑같은 심비오트의 지구 침공 방식이 이 원작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플래닛 오브 심비오트라고 이 영화가 반영하기로 한 원작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원작 내용에서는 이제 그 여러 수백만의 심비오트를 심비오트 하나가 이제 그 지구로 데려오려는 그런 식의 전개가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라이엇이 죽고 그리고 또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폭발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이제 라이엇 파운데이션의 많은 범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소니 마블 유니버스에서 이제 쉴드 같은 구심점을 할 역할이 딱히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이제 이름만 바꿔서 다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심비오트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칼튼 드레이크는 사진 속에서 화면에 있는 인물인데요. 중년 백인 남성이고 돈이 엄청 많아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돈지랄을 하다가 스파이더맨과 베놈과 싸우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암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거미를 이용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거미 인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배신을 당해서 휴먼 아라크니스라는 괴물로 변하게 되죠. 다만 이제 휴먼 아라크니스라는 이 설정은 이제 칼튼 드레이크는 저때 살아남긴 했지만 다시 이제 또 등장을 하지는 않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생사가 불분명한 그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파운데이션 심비오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영화에서는 이제 라이프 파운데이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심비오트를 우주에서 내기를 발견을 한 것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원작에서는 이제 칼튼 드레이크가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힘을 이용해서 이 베놈을 납치를 하고 이 베놈 심비오트와 에디 브록을 분리시킨 다음에 그 심비오트에 실험을 해서 5명의 아들을 강제로 낳게 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5명의 자손들을. 저기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날개 같이 생긴 게 이제 페이지인데 페이지란 이름의 심비오트인데 이제 칼 같은 날카로운 걸 만드는데 특화된 심비오트고요. 가운데 있는 이제 회색 같은 게 이제 라이엇 심비오트인데 이제 망치 같은 걸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데 특화된 심비오트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많은 이 심비오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림으로 이제 인휴먼즈의 메두사처럼 이제 머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요. 저 이제 보라색 심비오트는 이제 그 에곤이라고 해서 이제 화학약품을 이제 그 분출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초록색 심비오트는 레셔로 닥터 옥토퍼스 같은 기믹을 갖고 있죠. 이들 모두 다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보안 요원을 숙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에디 브록 베놈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제 이 중에 나중에 가서는 스크림을 제외하고 4개의 심비오트가 하이브리드라는 심비오트로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 설정을 바꿔서 아예 그냥 처음 우주에서 라이프 파운데이션이 발견한 4개의 심비오트 중에 하나가 라이엇이고 다른 하나가 베놈이며 나머지 2개는 죽은 걸로 처리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이 설정 변화라면 바로 이 베놈일 것인데요. 이 베놈은 원작에서는 굉장히 좀 사악하고 무자비한 그런 안티히어로 악당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좀 아까 적중 설명대로 루저로 자기가 이제 심비오트 사회에서는 루저이기 때문에 지구에 남아서 영웅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캐릭터 변화가 굉장히 좀 특이했고 나름 헛웃음을 낳긴 했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마지막에 이제 영웅적인 희생을 할 때 마치 꼭 베놈이 죽은 것처럼 묘사가 되었지만 마지막에 에디 브록의 몸 안에 사실은 심비오트가 남아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런 비슷한 전개가 원작에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 그 안티 베놈이라는 비교적 최근 작품에서 원래 이제 에디 브록이 심비오트가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암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DNA 안에 심비오트가 남아있다는 그런 그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암 치료 과정에서 심비오트가 변이 되어서 저는 하얀색 괴물을 변했고요. 또 이제 스파이더맨의 악당이고 또 베놈의 악당인 카니지 역시 저 몸이 빨간 것 자체가 이제 그 심비오트가 이 클레토스 캐사디의 혈류, 이 혈액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애초에 이 클레토스 캐사디와 카니지 심비오트를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카니지와 베놈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영화에서 이제 두 개의 신비오트는 죽은 걸로 나오고, 그리고 그 두 개의 신비오트였던 그 실험체 숙주들도 죽은 걸로 나오는데, 에디 브록이 살아 있었다면, 물론 에디 브록은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제 그 에디 브록이 살아 있다면 그 두 개의 신비오트도 과연 죽었을지, 혹은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브리드라는 이제 합체의 신비오트, 이제 신비오트판의 트랜스포머인데, 이런 좋은 소재를 소니가 과연 안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이제 그 죽은 신비오트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사실 살아있었다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심각해지니까 이 도라 스커트 박사가 에디 브록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죠. 도라 스커트 박사는 이제 영화 한정 캐릭터고 신비오트 실험을 위해서 결국 죽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에디 브록이 다시 라이프 파운데이션 찾아가다가 이제 신비오트의 숙주가 되어서 베놈으로 히어로로 활동하게 된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라이프 파운데이션 덕분에 이제 인생을 망친 걸로 묘사가 되는데, 원작에서는 이제 데일리 글로브 사건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걸로 묘사가 됩니다. 몸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걸로 묘사가 되었는데, 영화에서 이게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아서 소편에서는 어떻게 이걸 다뤄질지 좀 진작에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톰 하디는 이제 소니와 3편의 영화 계약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톰 하디는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계약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소니 마블 유니버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톰 하디의 에디 브록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인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텐센트의 그 중국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디서 보니까 이제 또 그 리그 오브 레전드와의 라이엇, 그리고 이제 그 텐센트와의 어떤 연관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애초에 이제 이 영화가 반영하기로 한 원작 중에 하나인 이 리설 프로텍터라는 작품에서 거기가 배경이 바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 리설 프로텍터는 이제 그 스파이더맨의 악당으로 데뷔한 베놈이 처음으로 이제 그 안티 히어로의 그 캐릭터성을 갖고 등장한 첫 작품이죠. 이 작품에서 이제 그 라이프 파운데이션한테 납치되어서 5명의 그 신비오트들과 싸우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리설 프로텍터를 이 원작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도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 나왔던 이제 그 방송사나 이제 그 신문 방송사의 그 사장, 에디 브록을 해고한 사장은 누군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작에는 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스파이더맨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베놈 에디 브록의 진정한 기본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원작에서 이제 그 데일리 글로브라는 것 그 하나로 이제 이 영화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좀 추측을 해보자면, 우선 이 데일리 글로브는 원작에서 이제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신문사 데일리 뷰글의 경쟁사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에디 브록이 거기 속해 있는데, 이제 시니터라는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연쇄살인마가 있어서 이 범죄자를 이제 경찰이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에디 브록이 독점 인터뷰를 하면서 시니터와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과 여론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터뷰할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판매 부수는 높아가고 인기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아빠가 이기지 못하고 이제 사실을 밝힙니다. 사실 자기가 이제 그 진짜 시니터가 누군지. 근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날 스파이더맨이 진짜 시니터를 잡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디 브록이 지금까지 취재했던 시니터가 가짜였다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신문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람들한테는 비웃음 당하게 되고, 이제 그 아버지와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더 사이가 안 좋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앤 웨인과도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 나와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그 성당에 들어가는데, 성당이 하필 그 성당이 바로 이제 그 스파이더맨이 이제 종소리로 신비오트를 떨어뜨린 그 성당이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비극적이고 멋있는 설정은 데드풀의 등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원래 처음 이제 그 스파이더맨의 베놈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1984년에 나왔던 이 시크릿 워즈라는 이벤트였습니다. 이 시크릿 워즈에서 스파이더맨이 블랙 코스튬을 입게 되면서 베놈이 등장한 것인데, 이 코스튬을 입고 지구로 돌아왔다가 이제 성당에서 이제 그것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게 사실 외계인인 걸 알게 된 후에 말이죠. 근데 이제 데드풀이 인기가 하도 많이 끌게 되다 보니까 옛날 작품에도 괜히 데드풀을 등장시키는 추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90년대에 데뷔한 데드풀이 사실은 1984년에 있었던 시크릿 워즈 이벤트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원래 스파이더맨이 착용하기 전에 데드풀이 먼저 착용했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갑자기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비오트의 파괴적이고 잔혹한 성격이 데드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암시를 하게 되죠.
한술 더 따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지구로 돌아가서 성당에서 분리시켰을 때 사실 그 성당에 에디 브록이 아니라 데드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데드풀이 한 번 또 베놈이 되었다가 다시 그 성당에 돌아와서 분리시켰는데 그제서야 이제 에디 브록이 와가지고서는 에디 브록이 베놈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설정을 바꿉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과 베놈 전에 다 데드풀이 있었다는 식으로 좀 황당하게 설명이 되었죠. 물론 데드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저처럼 데드풀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당황스러운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작에서 이 신비오트, 베놈 신비오트는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파괴적이고 사악한 멋있는 배드에스한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굉장히 유쾌하고 발랄한 약간 데드풀스러운 그런 캐릭터성을 띠게 되었죠. 과연 이 신비오트가 그래서 정말 착한 캐릭터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원작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원작과 다르다고 이제 영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굳이 원작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10년 전에 이제 밝혀지기를 마블이 처음 공개한 신비오트의 기원은 클린타르라는 행성에 있는 이 평화로운 종족 클린타르입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개체는 이제 떨어져 나와서, 무리가 떨어져 나와서 납치되어서 혹은 실험을 당해서 혹은 이제 미친 숙주를 만나서 좀 파괴적이고 좀 특별해졌다라는 식으로, 베놈이 원래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설정이 확 바뀌게 되어서 사실 이 클린타르는 거짓이고, 애초에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우주적인 존재인 어둠의 악마 신인 이 누리라는 존재가 이 신들을 죽이고 이제 우주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신들을 죽일 무기, 뭐 이런 식으로 신비오트를 바꿔버립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기준에 따르자면 애초에 베놈의 이제 원래 본성은 사악하다고 봐야 할 것인데, 영화에서는 약간 에일리언을 연상시키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보안 요원으로 나왔던 롤랜드 트리스는 원작에서 이 라이프 파운데이션의 2인자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칼튼 드레이크를 배신한 역할로 나옵니다. 이번에 영화에서 아주 유일하게 정말 제대로 된 히어로를 보여주었던 이 댄 루이스 박사는 영화 한정된 캐릭터로 이제 앤 웨잉의 현재 남친이고 그 남친 에디 브록을 잘 도와주는 의사로 나옵니다. 이 앤 웨잉은 원작에서 이제 능력 있는 변호사고 이제 에디 브록의 전 부인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쉬비놈이 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원작에서도 이걸 잘 반영을 했지만, 이제 전 부인이라는 사실은 좀 영화에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이제 구여친으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배우는 이제 미셸 윌리엄스인데,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제 스튜디오가 워낙 뭐 제출할 것이라는 말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작품 계약은 한 편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은 좀 출연 가능성은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작에서 앤 웨잉이 베놈이 되었던 것은, 실베놈이 되었던 것은 능력 있는 변호사지만 이제 그 데일리 글로브 사건으로 이제 에디 브록의 인생이 망가지면서, 그리고 그가 이제 베놈이 된 것은 몰랐는데 나중에 스파이더맨이 와서 이제 에디 브록이 베놈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디 브록을 찾아가서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걸 멈추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 브록이 악당이 된 걸 멈추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제 영웅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제 앤 웨잉 덕분인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신 이터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앤 웨잉을 상을 입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디 브록이 이제 앤 웨잉을 구하기 위해서 신비오트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쉬베놈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이제 자신과 이제 베놈이 생성이 잘 맞고 이제 폭력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이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자살하는 비운의 캐릭터로 남게 됩니다. 쿠키 영상에 등장한 캐릭터는 이제 바로 이 카니지인데요. 이 우디 헤럴슨이 맡아서 아주 멋있는 그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보니까 우선 이 클리토스 캐사디는 이미 연쇄살인마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에디 브록과의 취재에 응한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제 이미 그 클레토스 캐사디 안에 카니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랬다면 이미 탈출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소편에서 이제 클레토스 캐사디가 어떻게 탈옥을 해서 어떤 모종의 이유로 그래서부터 이제 그 카니지로 변화해서 베놈과 싸우는 그런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작에서 이 클리토스 캐서는 굉장히 사악한 캐릭터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기르던 강아지를 고문하다가 죽였고,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쳐서 죽였고, 엄마도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엄청나게 맞다가 고원에 버려집니다. 고원에서도 학대를 당하게 되고, 그 고원을 이제 나중에 불지르면서 이제 복수를 하고 고원장에 여자친구가 될 사람을 버스에서 떠밀려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은 무의미하고 오직 죽음만이 진정한 해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쿠키 영상에서 그 다다이즘 같은 허무주의적인 맥락의 용어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디 브록과 같은 방을 쓰게 되는데 이 당시 에디 브록은 이제 베놈 신비로서가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베놈 신비로서 다시 찾아와서 에디 브록을 이제 탈출시켜 주는데 사실은 이때 신비로트가 알게 모르게 이제 그 무성생식으로 난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이 바로 카니지 신비로트고요. 카니지 신비로트가 남아서 이제 저 밖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발견한 캐사리가 이 카니지가 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카니지는 이제 범죄 현장마다 카니지 룰스라는 이제 그 단어를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제 그 주로 이제 피로 남기기 때문에 이 쿠키 영상에서 이제 웰컴 에디를 이제 쓰는 장면도 어느 정도 원작을 멋있게 반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원작 비교는 마무리하고요. 우선 이제 소니가 앞으로 준비한 마블 히어로 영화들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이후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던 이 실버 앤 블랙이라는 이 액션 히어로물은 이제 실버 세이브를 따로 이제 그리고 블랙캣 따로 두 개로 나눠져서 나올 예정입니다. 실버 세이브는 이제 스파이더맨의 이제 연인이자 또 악당이자 조력자로 나오는 세계 최고의 용병이고요. 블랙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실상 스파이더맨의 캐드먼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제 가능성을 조작한다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데드풀 2의 도미노 같은 그런 또 매력을 설치해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블랙캣 역시 스파이더맨의 연인이자 또 이제 악당이고 조력자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스파이더맨 없는 이 유니버스에서 어떻게 활약을 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사실 기대가 되기보다 궁금한 부분입니다. 다음 이제 나이트워치인데요. 나이트워치는 이제 사실상 이제 90년대에 등장했던 가장 인기 있는 히어로인 이 스폰의 이 패러디이자 표절이자 오마주이죠. 투명화 변신력을 지니는 히어로인데 원작에서 등장한 작품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인기도 별로 없는 인기라는 게 애초에 따질 필요가 없이 이제 잘 안 알려져 있는 캐릭터입니다. 순전히 외관만 멋있는 캐릭터인 것이죠. 따라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나이트워치가 어떤 영화가 될 것인가라고 추측하기보다는 그냥 멋있는 외관과 멋있는 이름을 빌려와서 소니가 독자적으로 쇼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현재 루머로는 이제 감독의 이제 유명한 흑인 감독인 스파이크 리가 내정되어 있다고 하고 각본에 이제 루크 케이지의 각본가가 제작자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잭팟인데요. 잭팟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스파이더맨 코믹스에 등장했던 이제 여자 히어로로 이제 그 1대 사라 앨럿은 이제 오스코프 과학자였습니다. 오스코프 과학자였는데 초능력 우연히 얻게 되어서 히어로 활동을 했지만 사실 이제 히어로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알라나 잡슨이라는 여자가 이 사라 앨럿을 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사라 앨럿한테 몰래 가서 이제 그 자기가 잭팟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쓰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다시 이제 잭팟으로 활동을 하게 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 앨럿이 다시 잭팟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작에서는 이제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부수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블랙 위도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제시카 존스 같은 스타일의 히어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크레이븐 더 헌터인데요. 크레이븐 더 헌터는 이제 스파이더맨의 악당으로 이제 시니스터 식스라는 악당팀의 창설 멤버인데요. 별다른 초능력은 없이 그냥 이제 스파이더맨을 사냥하는 걸로 유명한 러시아 악당입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 팬덤에서는 이제 배트맨 251, 다크나이트 리턴즈, 왓츠맨 같이 유명한 명작인 크레이븐 최후의 생이라는 것을 남긴 바 있는데요. 이 스토리에서 이제 크레이븐과 이제 스파이더맨이 사생결전이 펼쳐지는데 사생결투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이 입고 있는 코스튬이 이 블랙 코스튬이었기 때문에 좀 접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후 작품에서도 이제 그 크레이븐이 베놈과 몇 번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나중에 크레이븐 더 헌터 솔로 무비에 베놈이 나오게 된다면 카메로 나오게 된다면 싸우게 되는 역할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다음은 이제 실크입니다. 실크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테고 다 좋아하실 그 하버드 미국인 여학생인데요. 이제 그 스파이더맨을 물었던 거미가 바로 같은 날 다른 학생을 물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디 문이라는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신디 문은 이미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도 저 배우로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 이제 그 퀵실버의 사례처럼 같은 캐릭터지만 이제 다른 영화 세계가 이제 다른 배우로 등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이제 점진적으로 가장 이제 좀 프로젝트가 좀 전개가 되는 걸로 보이는 이제 그 모비우스 더 리빙 뱀파이어입니다.
마이클 모비어스라는 과학자가 이제 혈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쓰다가 뱀파이어가 되게 되죠. 그래서 뱀파이어로서 이제 그 굶주림을 이제 그 악당들의 피를 마신다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스파이더맨과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등장을 한 이제 스파이더맨의 좀 덜 알려진 악당들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좀 컬트적인 인기를 갖고 있는 캐릭터이긴 한데요. 현재는 이제 배우의 자네드 레토가 캐스팅이 된 상태고, 감독의 이제 그 라이프의 감독, 그리고 각본가에는 파워레인저 비기닝의 각본가가 참여한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팬메이드 포스터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비어스가 이제 안티히로다 보니까 베놈과 좀 서로 오해를 하다가 서로 싸우는 식의 어떤 전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이제 PPT는 마무리됐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베놈이 안티히어로라고 하는데 안티히어로라면 안티히어로 약간 정의 같은 게 어떤 거지?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게 안티히어로, 다크히어로 그리고 구분하는 부분이 다 다르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티히어로는 그냥 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착해진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애초에 안티히어로, 다크히어로 구분이 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소니가 이제 빌런 히어로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사용했는데, 빌런 히어로라는 단어는 애초에 팬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빌런 히어로라는 말은 맞지 않으니 차라리 이제 안티 히어로나 다크 히어로를 써달라고 말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마케팅이 정해졌다고 하는 건지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빌런 히어로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안티 히어로는 이제 주로 이제 데드풀이나 이제 울버린도 안티 히어로 좀 애매하. 그러니까 이게 한 작품이 오랫동안 지속해 와다 보고 또 머신 캐릭터는 이제 또 다 안티 히어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안티 히어로는 이제 영웅이긴 영웅인데 하는 짓은 또 악당 같기도 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빌런 짓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의도해서 너 죽여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세상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이게 된 뭐 이런 식인 것이죠.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예. 이게 보면서 미국 영화, 미국 만화 중에 기생수 있잖아요. 예. 조금 생각이 나서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이게 라이엇이라는 캐릭터가 좀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듣다가 놓쳐서 그런데, 이게 원작에서 이렇게 좀 약간 약한가요? 이게 여기서 제일 세게 나온다고 했는데 보여준 포스는 또 이게 제가 왜 제일 센 포스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제 차라리 그냥 19금으로 데드풀처럼 가버리는 게 더 베놈이 더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죽이는 것도 약간 너무 약하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어떤 생각인지 좀. 예,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라이엇은 이제 라이프 파운데이션 신비로트에 속해 있는 신비로트로 원작에 등장을 했고요. 이 라이프 파운데이션 신비로트들도 이제 등장한 작품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렇게 많은 작품이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베놈의 악당을 정하자고 하면 이제 오히려 카이지가 맞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 진짜 악당은 도르망무지만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악당은 이제 캐실리우스인 것처럼, 근데 캐실리우스가 원작에서는 굉장히 단역인 캐릭터인데, 이 영화에서도 단역인 라이엇을 특별하게 좀 멋있게 묘사를 해서 라이엇이 악당이다라고 묘사를 하긴 했지만, 원작에서는 그렇게 뭐 많은 이야기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단역이라고 봐야 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화에서 뭐 멋있게 나온다 하더라도 딱히 그렇게 크게 와닿는 건 없었던 걸로, 그렇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면 질문하기 전까지. 지금 베놈이 결정된 게 3편까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뭐 이어질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캐릭터들이랑 마블 MCU처럼 결합되는 건지. 이게 베놈 영화가 3편이 되었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톰 하디가 소니와 3편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속편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속편은 이제 카니지와 싸우는 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 남은 하나가 이제 베놈의 트릴로지의 마지막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소니 마블 유니버스의 어떤 인피니티와 같은 거대한 이벤트가 된 것인지는 좀 가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 베놈 자체도 평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니 마블 유니버스가 다시 또 엎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질문도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24일 날에도 또 뭔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혹시 그때 보실 수 있으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보이는 거에 있나요?